3분 두 번째 시간 10번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일단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단서를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찾아서 한번 가보시고, 일단은 여기 The Victorian Government, 나는 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생각하면서 꼼꼼히 풀어봅니다. 시간 3분 바로 시작. 시간만 되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나는 건 깜짝 놀랐네. 네. 오늘 전화율 어마어마한데? 그죠? 자, 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한 4분 정도 썼는데 거의 이 정도 안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제시문부터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The Victorian government also pursued a retreat and resettlement strategies by creating a voluntary buyback program, allowing the government to purchase land with an unacceptably high risk of fire. 인데요. Victorian government, 빅토리아 정부라는 게 뭐 등장하나 봐요. 아래쪽에서. 이 주어가 한 행위입니다. 그죠? Victorian government가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큰 단서. 또한 추구했다. A retreat and resettlement strategies. retreat 뜻 알아놓으세요. 원래 retreat은 후퇴, 피난, 뭐 이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후퇴, 피난, 이주 정책, 그리고 resettlement는 재정착이죠. 이주, 그리고 재정착 정책을 추구했다. 뭐 이주시키고 재정착시켰나봐요. By creating, 뭘 만들어냄으로써? A voluntary buyback program. buyback 뜻이 뭐예요? 되사주는 것. payback이 뭐야? 다시 돈을 되돌려주는, 다시 지불해주는 것, 되돌려주는 거죠. buyback은 다시 사주는 거예요. 팔았다 사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buyback 프로그램을, 자발적인 buyback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자, allowing이야 꾸며줍니다. The government to purchase. 정부가 사게 하는 거야. 땅을. 어떤 땅인데? On acceptably high risk of fire. 뭐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높은 화재 위험을 가지고 있는 땅인 거야. 이런 땅을 정부가 되사주게 해주는 그런 바이백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피난 그리고 재정착 정책을 정부가 추구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피난시키고 재정착하고 엄청나게 위험한 땅은 또 정부가 다시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네. 근데 여기서 또한이니까 앞에도 뭔가 정부가 뭔가 일을 하고 또한 뭐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인 것 같아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꼼꼼히 가야 됩니다. 잘 보세요. The severity of the risks posed by more extreme storms, bigger wildfires, and higher sea levels requires that no more must truly mean no more for some locals. 여기까지입니다. 자, severity 뭐야? 심각성 of the risks, 어떤 위험의 심각성, PP겠네요. 제기된 무엇에 의해 더욱 심한 폭풍, 더 큰 산불, 야생의 불이죠. 산불, and 더 높은 해수면,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 느낌이네. 좀 작겠죠. 그래서 자연재해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의 심각성은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데디아를. 뭘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좀 여기가 이상했죠. No more, 더 이상 뭐뭐하지 않. 근데 쌍따옴표가 됐으니까 얘가 명사 주어가 된다는 거야. No more,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말 그대로 더 이상 no는 must mean 의미해야 된다. no 뭐야? 더 이상 no를 for some locals, 몇몇 local이죠. local이 아니고 지역의라는 형용사예요. local은 현장, 상황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몇몇 현장에 몇몇 곳에서 no more를 의미해야 된다. 안 와닿잖아. 무슨 소리야 싶죠? 그러니까 글쓴이도 부연 설명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람들이 will have to move out of harm's way. out of from이잖아. 어떤 피해의 경로로부터 사람들이 이동해야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피해를 안 받게 사람들이 뭐 이동한다는 의미였구나. 어쨌든 여기서
된 거는 어떤 재해인 것 같고 자연에서 오는 재해이고 그것의 심각성이 사람들이 이주하게 만든다. 알겠어. 이 정도야. 됐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빅토리안 정부가 뭔가를 했고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또 한 개 들어갈 곳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정부의 행위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Australia's no more moment came. 오스트레일리아 뭡니까? 호주에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no more의 순간은 came 왔어요. when 언제? Some 400 bushfires 뭐야? 400개의 산불이 ignited 아래쪽에 있죠. 불이 붙다. 400개의 산불이 붙었을 때 in the state of Victoria 뭐야? 빅토리아 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오스트레일리아에 빅토리아 주가 있나 봐. 이해가요? 빅토리아 주에 400개의 산불이 붙었을 때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모올이라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된 거죠. On a single Saturday 2009년 한 토요일에 그랬다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에 400개의 불이 붙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Victorian Government 불라 주 정부란 얘기일 거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내에 있는 주 정부구나. 이 정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직 국가가 주가 뭘 했다 얘기가 없어요. 오케이? 좀 더 가겠습니다. The so-called Black Saturday fires destroyed thousands of homes. 소위 이른바 알아놓으세요. so-called 소위 이른바 Black Saturday fires 검은 토요일이라는 불은 destroyed thousands of homes 수천 개의 집을 파괴했고 killed almost 200 people 거의 200명의 사람을 죽였고 and burned 태웠어요 over a million acres 100만 에이커를 태웠어요. 엄청난 재해였네. 아직 정부가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In the aftermath of the fire's destruction in 전치사구 aftermath 여파 후폭풍 이런 뜻이죠. 여파. 그러면 불의 파괴의 여파로 여기까지 부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fast track. 자, 알아놓으세요. 빠르게 처리하다. 빠르게 처리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New building regulations. 새로운 건축 규제들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For 무엇을 위한? bushfire prone areas. 자, prone 필수어휘 뜻 모릅니까? 필수어입니다. susceptible 뜻 선생님이 중요한 어휘라고 했었는데 susceptible 단어 외우고 있죠. 취약한 허용하기 쉬운 외워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알죠? prone to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 하기 쉬운 be prone 이런 것도 알아놓고요. 그러면 정리해 놓으시고 계속 이어갈 겁니다. 계속 이어가면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뭘 빠르게 처리했냐면 산불의 위험에 취약한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위한 새로운 건축 규제를 빠르게 처리했다는 거죠. 정부가 뭔가 했다. 보면 정부가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뒤인가? 이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근데 standards now. 자, 잘 봐. 규제들은 현재 필요로 한다. 여러분이 시제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뭐뭐 했다. 그리고 빅토리안 정부는 주 정부는 뭐뭐 했다. 뭐뭐도 했다예요. 근데 정부가 건축 규제를 했다. standard 표준 기준. 당연히 건축 규제의 기준이겠죠. 이것은 현재 지금 요구한다. 이거는 다른 얘기겠네요. 이해갑니까? 계속 가볼게요. 뭘 요구합니까? A risk assessment. 위험 평가를 요구해요. For 무엇을 위한? All property. 모든 재산을 위한. 모든 재산에 대한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건 뭐 건물, 땅 이런 거겠죠. 부동산이겠죠, 주로. 컴마 부연설명. Including those. 어떤 걸 포함하는 outside wildfire areas. 아, 그럼 뭐야? 산불 지역 외부에 있는 그런 properties. 재산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권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필요로 한다. 됐나요? 자, and builders, 건축가들이겠죠. in high risk areas. 위험이 높은 그런 영역에 있는 건축가들은 must obtain, 얻어야만 해. 계속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이해가죠? 뭘? special permit.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만 돼요. for new construction. 새로운 건축을 위한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만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휘들을 신경 씁시다. 뭐뭐 신경 쓸까? 여기 새로운 건축 규제. 새로운 건축을 위한 특별한 허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builders 이런 걸 보면은 앞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런 행위를 했다. 건축 규제를 만들었다. 현재 그 건축 규제의 기준은 이런 걸 필요로 하고 건축가들은 허가를 얻어야 돼. 건축 규제에 관한 얘기구나. 됐나요? 오케이. 다음 but 뒤에 4번 뒤에 but 하지만 자 then의 뉘앙스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take it a step. 자, 알아놓으세요. take it은 원래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take it a step, 한 걸음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ake it a step further, 한 걸음 더욱 나아갔다. 한 걸음 더 나아. 여기서 추가되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In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아니에요. 그죠? In that moment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순간이 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이겠죠. 빅토리아 정부가 이주와 재정착 정책을 추구했던 그 순간이죠. 이런 voluntary buyback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됐나요? 이 순간에 자, 정신 차리시고 오스트레일리아는 prepared, 준비했어요. proactively, 뜻 알아놓으세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선제적으로 prepare for, 뭘 준비했습니까? increasing wildfire risk. 뭐야? 늘어나는 산불 위험에 준비했다, 대비했다가 되겠죠. by 뭐함으로써 reconsidering, 다시 고려함으로써. 자, 여기도 답의 근거가 등장하죠. Not just how, but also where. 어떻게 짓느냐. 자, 여기서 매칭을 잡아볼까? how는 건축 규제가 될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어디에 짓느냐는 말 그대로 여기
잠시만요. 여기 좀 이어갈게요. 어디에 짓느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주 정착 정책에 해당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매칭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짓느냐 뿐만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를 다시 고려함으로써 늘어나는 산불 위험에 대비한다. 됐나요? 그래서 아래쪽에 in that moment와 not just but also에서 답의 뉘앙스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난이도가 좀 있지만 못 찾을 정도는 아니다. 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개짜리고요. 시간은 4분을 주겠지만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목 찾아야 되죠. 앞에서부터 꼼꼼히 내용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져 있죠. 각 문단의 첫 줄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보통 문단이 나뉜다는 것은 화제나 핵심 소재나 이야기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단 나눌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니? 이런 거? 여기 들어오죠? 여기 뒤에가 더 중요하겠네?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제목을 찾는 과정에서 A, B, C, D, E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A, B, C, D, E가 들어있는 전후 문장을 읽고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시간 4분 바로 시작.
자, 시간은 다 됐는데 좀 더 써도 됩니다. 이제 5분 좀 지났거든요. 이 답은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3 수능 기준으로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건 맞는데 해내야겠죠. 해내야겠죠. 필요한 단어는 주어져 있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전할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난 뒤에 해설지 가져가서 단어랑 꼼꼼하게 분석해 보길 추천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 찾는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 내려가고 흐름 따라 쭉쭉 가야 됩니다. 뽑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간다. 자, 가보겠습니다. The law in many countries sharply distinguishes between physical and non-physical injuries to land. 법입니다. 많은 나라에서의 법은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distinguishes, 구별합니다. 물리적 그리고 비물리적, 자, injury, 부상,
근데 to land잖아. 땅에 대한 부상 아니고 여기서는 손실, 손해 정도로 의역을 해내야 됩니다. 뭐 손상 이것도 되겠다, 그지? 손상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땅에 대한 부상은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그게 맞는지 매칭을 해보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landowners 땅 주인 등장했어. 땅 주인은 are afforded. 자, afford 동사 뜻이 뭐예요? afford 동사 뜻? 뭐뭐 할 여유가 되다가 보통 많이 afford 하면 여러분 1번으로 하는 거죠. 또 다른 뜻으로 부여하다, 주다라는 뜻도 있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땅 주인들은 are afforded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 어긋나기 시작했으면 힘들 건데 much broader protection 훨씬 더 넓은 보호를 부여받는다. against 무엇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대해서. such as 무시하시고 then 어디에 대해서보다? 비물리적 손실에 대해서보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나온 게 더 넓은 보호인데 더 넓은 게 맞냐 틀리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됐나요? 앞쪽에는 더 넓으니 맞나 틀리나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잡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더 넓은 보호, 물리적 손실, 비물리적 손실이 뭔지 몰라. 그러면 괄호를 봐야 되겠죠. 봤더니 자, 물리적 손실이라는 건 such as 뭐와 같은 거야? taking of physical possession of their land. 그들의 땅에 대한 물리적 소유권을 take 뭐야? 가져가는 것? 아래쪽에 보면 수용이 뭡니까? 국가가 빼앗는 거죠. 국가 수용, 국가 소유로 해버리는 거죠. 아, 이게 물리적 손해구나. 내 땅을 뺏기는 거구나. 그 다음 비물리적 손해는 뭘까? such as 뭐와 같은 건데 제한하는 거야. 아, 개발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그 땅에 대한 그린벨트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가 땅에 있거나 내 땅이긴 한데 거길 개발을 못하는 거죠. 물리적 손해, 비물리적 손해. 땅을 파헤친다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것도 물리적 손해겠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데 물리적 손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래쪽을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계속 가겠습니다. Whereas 뭐뭐하는 반면에 가볼게. In the former cases, case 전자의 경우 이게 뭔데 물리적 손실의 경우에 even a small injury 작은 손해조차도 필요로 한다. 완전한 보상을 끝난 거 아닌가? 그런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엄청난 enormous 많은 reduction이니까 감소네요. 감소가 in 땅의 가치에 있어서 많은 감소가 are estimated. 자, estimate가 아니네요. estimated네요. estimate는 입법화하다입니다. 다른 뜻으로 합법화하다. 그러면 뭐야? 땅의 가치에 대한 엄청난 감소가 합법화된다라는 거지. Without compensation. 앞에 estimate를 못 읽었다 하더라도 뒤쪽에 뉘앙스 보상 없이라는 것만 파악을 해도 앞쪽에 물리적 손실에 대해서는 full compensation 완전한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언급했고 아래쪽에서는 보상 없이라는 게 등장했으니 legitimize를 모른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물리적 손실이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구나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있는 거에서 아니다 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글의 핵심 내용까지 잡아가야 되는 거죠. 뭐야? 물리적 손실가 땅에 대한 손실인데 물리적과 비물리적 손실을 구별짓는다. 물리적인 손실을 좀 더 보호해준다. 여기서 뭐 어쩌라고 아직 주장이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좀 더 하겠습니다. Some scholars 몇몇 학자들은 have justified it 정당화했어요. 이러한 규칙이 뭔데?
앞쪽에 나와 있는 거죠. 뭐? 물리적 손실을 더 많이 보장해 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이걸 정당화합니다. by 뭐함으로써? rely on 의지함으로써. 어디에? endowment effect. 이게 뭐지? 아래쪽을 봤더니 소유 효과. 자, 해설도 읽어야죠. 획득 기회가 있는 것보다 이미 소유하면서 더 가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소유권. 앞에 이거 생각해봐. 땅을 개발권은 획득할 기회가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이해갑니까? 어쨌든 자 소유 효과에 의존함으로써 이 규칙을 정당화한다. 나쁘지 않은데 소유 효과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보호해주는 거니까 그 물리적 손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해주는 걸 정당화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대충 감이 와야 돼. 이 정도로 맞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속 가볼게요. 부연 설명. A physical injury, 물리적 인절이 to land, 땅에 대한 이것이 would be viewed 무엇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as a loss, 손실로 여겨진다는 거야. 반면에 뭐하는 반면에 non-physical injury, 비물리적 손실은 is likely to be perceived 뭐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as unattained gain. 획득되지 못한 일. 아래쪽에 나온 설명 그대로인 거죠. 그럼 비물리적인 그런 손실보다 물리적인 손실을 더 큰 손실로 볼 거고 보장을 더해주는 거니까 정당화 오케이. 됐나요? 어쨌든 주장이 이상한데 주장이랄 게 없는데 아직 그냥 물질적 손실과 땅에 대한 물리적 손실과 비물리적 손실을 구별하고 물리적 손실을 더 보장해준다. 여기 계속 그 말인데 다음 Since people experience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more utility 유용성 disutility는 그럼 뭐야? 효용 없음 유용성이 없음 이 불용성도 그렇고 비효용 뭐 이 정도? 성을 경험한다는 거죠. from 어디에서? 자 여러분 all loss예요. all loss는 앞이랑 연결을 잡는다면 앞에 나와 있는 뭐? a loss이고 이 a loss는 physical injury입니다. 됩니까? 사람들이 loss로부터 효용성, 비효용성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than 어디에서보다 from 어디에서보다 unrealized profit. 자 실현되지 않은 이익. 이게 뭐야? unattained gain이고 이게 뭐야? non-physical injury인 거죠. unattained gain이나 unrealized profit이야. 단어 뜻만 하면 보는 순간 맞는 거야. C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해가요? Of the same magnitude. 같은 규모의 같은 사이즈의 획득되지 않은 이익에서보다 손실에서 비효용성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주절 the former 물리적 손실의 유형은 is worthier 더 가치 있대요. 무엇에? legal 법적 보호에 더 많은 가치가 있다. than 뭐보다? 후자보다. 같은 말 계속하고 있네. 대체 어쩌라는 거지? 근데 이제야 역접이 등장했고 이제야 주제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됐나요? 계속 가겠습니다. The experimental evidence regarding intangible possession indicates that this may not necessarily be the case. 자, 잘 봐. 그러나요. 앞쪽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뭐야? 물리적 손실이 비물리적 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거기에 보상을 더해주는 상황이야. 그러나가 떴어. 그럼 뭐겠니? 비물리적 손실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아니 비물리적 손실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됐나요? 얘 주장도 그쪽으로 흐를 거란 말이야. 됐나요? 사실 그러나 하나의 많은 예측이 끝난 상황이에요. 되죠? 그러나 experimental 실험적 증거 regarding 무엇에 관한 intangible 뜻이 뭐예요?
무형의. 여기서 이 intangible이 엄밀히 말하면 non-physical이죠. 물리적이지 않은. 같은 말이죠. 이해가요? 무형의 소유물에 관한 실험 증거가 나타냅니다. 뭘? This, 이것은 may not necessarily be. 자, not necessarily 부분부정 알고 있죠?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 this is the case. 사실이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 됐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리적인 손해가 더 큰 손해고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꼭 사실인 건 아니다. 안 그럴 때도 있다. 이 말 하는 거죠. 됐나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을 던져내요. 쌤 예전에 주제 언급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의문문을 왜 던지죠? 우리의 이목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왜? 중요한 말을 할 거거든. 이해갑니까? Why wouldn't landowners, 땅 주인들이 왜 경험하지 않겠냐? 제한들을 on 무엇에 대한? permissive construction, permissible 허용 가능한 건축에 대한 제한들을 on their land, 그들의 땅에 대한 그런 건축에 관한 제한들을 as 무엇이라고? a loss, 손실이라고. of formerly held development right. 이전에 formerly, 이전에 소유됐던, 뉘앙스 그대로 살린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이라고 의역을 하겠죠. 지금은 이전에 가졌던 개발 권리에 대한 손실이라고 왜 인정하지 않겠냐. 자, 여기서 꼬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physical injury를 loss라고 봤고 얘를 물리적 손실로 잡았죠. 그 다음에 unattained gain, 개발권 같은 이런 것들을 non-physical injury라고 봤는데 지금 얘가 꼬은 내용은 뭐야? intangible possession. 뭐야? 여기 허용 가능한 건축에 대한 제한. 이걸 지금 뭐라고? loss라고. 손실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 거죠. 결국 비물질적 손해도 손실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잡아낸 거죠. 이해가나요? 이해가나요? 계속 갈게요. This presumption, 이러한 추정은 seems unreasonable, 불합리해 보여. 이러한 추정이 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 그러니까 비물질적 손실도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추정은 불합리해 보인다. 자, if the land purchase price, 땅의 구매 가격이 반영한다면 뭘? the value, 가치를. 무엇에? 개발권의 가치를. 땅의 구매 가격이 땅 가격 플러스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의 가격까지 주고 땅을 산 건데 내가 개발이 제한됐어. 나 손실이야. 그러면 이 주장은 if, 만약 뭐만 한다면 그 땅의 구매 가격이 개발권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가정한다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쯤 되면 주제는 바로 잡았죠. 뭐야? 비물질적 손실도 손실이다. 4번은 비물질적 손실은 is not entitled, 자격이 없다. 완전한 보상이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죠? 4번 한 사람. 네. 어휘는 필요한 어휘가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아니죠. deserved compensation. 뭡니까? 뭐 받아 마땅한, 보상받아 마땅하다. 비물질적 손해, 땅에 대한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